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리나라 남성 5명 중에 2명,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는 질병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바로 암인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늦어진 결혼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성 암의 발병률이 그렇게나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 조금은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암도 이제 정복 가능한 질병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최신 암 치료법인 표적항암 치료 관련된 특약 보험 정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암 진단비 있으신 분들도 강의 시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누구나 간편한 입원비라는 주제로 다양한 입원비 보험까지 비교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 걱정 덜어드린 정보는 보험플랜 119에서 살펴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요즘 항암 치료의 희망으로 불리는 표적 항암 치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부작용은 최소화하고요, 암세포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죽이는 최신 치료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적 항암 치료를 이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박주영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내가 암 진단을 받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암보험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치료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암보험 필요한 건 알지만 너무 비싸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미 암보험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준비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희망을 드리려고요. 굉장히 알찬 표적 항암 치료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긴 수명,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살아갈 동안에 암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우리가 이제 100세는 누구나 산다라고 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 같은 경우는요, 기대 수명이 79세가 넘죠. 약 80세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암 발병 확률이요, 38.3%, 약 40%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훨씬 오래 사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여성들은 평균 수명이요, 기대 수명이 약 85세. 물론 더 사시는 분도 많죠. 그런데 이 중에서 약 33.3%가 85세까지 사는 동안에 암 발병할 확률이 높다라고 해요. 그러면 더 수명이 길어지면 암 발병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암 진단을 받게 됐었을 때 치료를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요. 암 치료 종류 중에는요, 수술을 통한 절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항암 약물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대부분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 과정을 대부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이 이제 암 딱 걸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마음이 먼저 무거워져서 치료에 전념하다 보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또 요양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은 경제적인 비용이죠.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내가 참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암 환자가 느끼는
이 치료비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보려고 합니다. 암이 발병했었을 때 어떤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들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실제로요. 항암제 비용이 60.5%로 이게 가장 부담스럽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대부분 거의 암 진단 시에 하게 되는데요. 60.5%는 나는 항암 치료비가 너무 부담스러웠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 수술과 검사, 뭐 입원 기타 약제비, 그리고 간병 요양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더라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는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요, 급여와 비급여 아실 거예요.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요, 급여의 90%, 비급여의 80%, 입원 치료 시에 통원했었을 경우에는요, 네, 턱없이 작고요. 항암 치료비는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항암 치료비는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돈을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정말로 큰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항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요, 대부분 환자 중에서 78.1%가 부담된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뭐 급여든 비급여든 상관없이 치료받겠다라는 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계속 받을 수도 없고 너무 비용이 비싸다. 그리고 나는 아무래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많이 든다고 하니 엄두가 안 난다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이런 78.1%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비급여 항암 치료비를 굉장히 저렴한 방법으로 오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요, 이제 여러 가지 순서에 따라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항암 치료가 60% 이상이 진행된다고 하죠. 검사하고 진단받고 수술받고 하는 과정 중에서요, 항암 치료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법을 1세대, 최근에는 표적항암제가 2세대, 그리고 표적 면역항암 치료가 3세대라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치료력도 굉장히 발달하고요. 생명을 살리는 기술들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암은 곧 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흔하게 있는데요. 돈이 없으면 내가 알지만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보장을 많이 준비한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우리가 2세대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표적항암제 맞습니다. 1세대는 화학요법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작용이 많았어요. 머리가 빠지거나 구토하거나 굉장히 삶을 살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이런 과정들이 현재도 진행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요, 네, 표적항암제가 나와서 암세포만 사멸하는 기술이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투여를 해도요, 정상세포에도 같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죽는 일이 있습니다. 표적항암제가 변형이 돼서요, 내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위장을 해요. 정상세포처럼 위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표적항암제 효과를 좀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치료가 제한적이어서 완치가 좀 불투명하다 라는 것이 2세대 표적항암이라면, 최근에 네, 면역항암 치료제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고요, 그래서 이 정상세포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암세포만 상대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바로 표적 면역항암 치료제. 지금 저희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표적항암 치료 얘기는 맞으나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정상세포를 활성화하고 상대적으로 암세포만 사멸시키는 이런 치료법이 도입이 됐는데요.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같이 이렇게 위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상세포를 훨씬 더 활성화시키고 암세포만 사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서요, 이 면역력 개선을 통해서 암세포만 골라서 사멸시키는 이런 치료법. 그래서 이제는 암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암세포만 골라서 치료를 빨리 하고 이런 게 좋긴 한데 비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이런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요. 기존의 치료 방법과 최근에 나온 치료 방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기존의 항암
하항암 치료다면 지금은요 면역항암 요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같은 경우는요 2, 3주마다 약물 치료를 하고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공격하기 때문에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도 함께 죽게 되는, 그리고 극심한 부작용 때문에요 구토가 난다거나 대부분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뭐 가발을 써야 되거나 이런 것도 부작용인데, 그런 것쯤은 견딜 수 있다고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정상적으로 삶을 살기가 너무나 체력적으로 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았었던 이런 치료법에서 최근에는요 항암제를 투여하는데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서 정상세포를 활성화하고 암세포만 사멸시키는 이런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암세포의 특정 분자에만 작용을 해서요. 암세포만 파괴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세포는 오히려 면역력도 강화돼서 훨씬 더 활성화돼서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수술이 어려웠던, 수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3기나 4기 또는 말기 이런 경우에도요. 최후 치료 방법으로 도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뿐하게 완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요. 통원을 통해서 처방 또는 복용으로요. 중요한 것은요.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 내가 치료를 받고 항암 투여를 받아도 나는 바로 통원으로 복귀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받고 통원에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런 항암요법이 이제는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서요. 이 치료 비용에 대해서 항암 치료비가 얼마나 들길래, 물론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암이 뭐 발병 노출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그래 치료비가 많이 든다더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항암 치료비를 보면은요 우리가 허가난 이 제품을 보면은요 유방암이나 폐암, 대장암, 위암, 또 갑상선, 기타 피부암 등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허가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전문의는 아니지만 실제로 통계를 가지고 봤었을 경우에요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사이클 주기를 정해놓고요 이렇게 사이클 주기별로 뭐 6번 맞는다거나 뭐 12번 맞는다거나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번, 어떤 분들은 뭐 10번 이렇게 정해진 거 아마 들어보시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사이클 주기를 정해놓고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1개월당 치료비가 한 사이클당 얼마냐면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요, 천차만별이죠. 400만 원대도 있고 500만 원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끝나면 이 정도는 충분하겠어. 그런데 뭐 5번, 7번, 10번 그 이상 숫자가 길어질수록, 횟수가 길어질수록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보통 3천에서 6, 7천만 원까지 비용이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외에도 폐암이나 대장암 등도요, 굉장히 타겟팅을 해서 암세포만 사멸하기 때문에 생존율은 높아지고 내가 완치의 희망은 있어. 그런데 돈이 없다면 누구든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항암 표적 치료비를 저렴한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기존에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비갱신 암보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죠.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월 1,000원대로 준비하는 항암 표적 치료비를 준비할 건데요. 1,000원대로 5천만 원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보통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를 5천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요. 40세 남자 기준으로요. 20년을 했었을 경우에요. 99,650원입니다. 좋아, 내가 5천만 원 받으려고 내가 기꺼이 10만 원 돈 투자하겠어. 20년간 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워. 내가 암만 걸릴 게 아니고 다른 건 또 그럼 어떡할 거야.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좋아, 나는 그럼 갱신으로 하겠어. 그럼 32,000원 정도면 20년 갱신으로 가능하십니다. 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런데 기존에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아직 준비를 고민하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제 이 표적 항암 치료비를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진단비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부족할 것 같아 라고 하신 분들은 5천만 원을 가뿐하게 얼마에? 1,550원에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는 암보험 가지고 있고 내가 또 좀 추가로 하자니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다고 하면 내가 표적 항암은 무조건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비용이 비싸다고 하고 비교벌하고 하니까 나는 1,550원 기꺼이 투자해서 5천만 원 준비할 거야 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담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요. 만기 환급형으로 해드렸습니다. 물론 주계약 부분이 갱신도 있고 비갱신도 있고요. 현재 판매 중인 이 항암 치료비는요,
두 군데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갱신과 비갱신 선택할 수가 있으신데요. 항암 이 표적 치료비의 비용은요, 갱신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한데, 당장 내가 10년 안에 걸린다 그러면 어떡할 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준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적 항암 치료비 5천만 원 준비하는데요. 기본은 제가 암 진단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 아주 기본 담보만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암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뭐 5천만 원까지 또는 1억까지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렴하게 5천만 원 표적 항암 치료비를 따로 준비하실 수 있는데, 이 안에 여기에는요 다양한 보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부분 말고도요 신재진단암이라 그래가지고 갑상선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 매년 2년마다 진단비를 추가로 주는데 일반암뿐만 아니고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까지도 매번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는요. 갑상선 대장 전막내암 제외라는 재진단암을 보셨을 건데요. 여기에는 갑상선도 흔하게 발병하는 이런 암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 외에도 생활자금 내가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는 이런 생활비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항암 방사선이나 기타 진단비, 수술비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준비할 수가 있고요. 물론 갱신일 수도 있고 비갱신일 수도 있고 이거는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준비하는 표적 항암 면역 치료제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네, 30세 남성은 600원입니다. 600원으로 5천만 원. 여성은 950원으로 5천만 원. 제가 만기 환급형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기 시에 갱신으로 선택하시면 갱신 만기 때 환급형은 돌려드리는 거고요. 이 표적 항암 치료비는 어쨌든 10년 갱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에 환급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10,000원대로도 준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환급형을 해드렸고요. 만기 때 돈을 찾아서 목돈을 가지고 다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환급형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 비싸지 않습니다. 50세 같은 경우도요. 5,000원대로 5천만 원. 여성은 4,550원으로 5천만 원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60대까지도요. 10,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하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표적 면역 항암 치료비 허가받은 이런 약물 치료에 대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5천만 원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하고 있는데요. 가입 연령은요. 15세에서 60세까지고요. 또 다른 한 곳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암 진단비가 있더라도 만약에 부족하신 분은 추가로 하실 수 있고요. 없다면 진단비랑 같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재진단암은 가입 후에 2년마다 진단비를 평생토록 내 안에 암세포가 계속 존속하거나 재발하거나 전이하거나 잔류하는 동안 내내 돈이 고정적으로 진단비처럼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요. 갑상선암도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는 갑상선암은 다 제외였습니다. 재진단암에. 그런데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도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희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갱신 주기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만약에 만기 환급형을 선택하든 소멸형을 선택하든 1, 2만 원대로 준비하셔서 나머지 금액은 다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 적립금을 가지고 나중에 갱신 시에 다시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도록 제가 저렴한 보험료를 안내드렸는데요. 물론 비갱신을 원하시면 기본계약을 비갱신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1,000원대로 5천만 원을 준비한다는 제3세대 표적항암 면역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런 항암 치료비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무려 1,000원대로 5천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표적 항암 치료비 준비할 수 있는 특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두려운 질병이 암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는 뭐 실비 있으니까 괜찮아, 혹은 진단비 조금 들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가 정말 덜컥 암에 걸렸다가 후회를 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항암 치료는요. 전부 비급여이기 때문에 실비로는 전혀 보장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효과가 좋다는 암 최신 치료는 이 치료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몇백만 원에서 또 1,000만 원을 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진단비가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표적 항암 치료비 5천만 원 준비를 1,000원대의 특약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뭐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여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표적 항암 치료를요. 항암 약물
허가 치료라고 말하기도 하던데 이렇게 허가 치료라고 이 허가자가 붙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존의 항암 치료제는요, 이제 화학이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부작용도 심했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런 치료를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표적에서 암세포만 사멸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사멸시켜서 치료를 하는 이제 이런 치료제인데요. 지금 병원이나 의원에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요, 안전성과 유효성 범위 내에서, 즉 허가받은 제품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것은요, 암마다 표적 인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유방암은 유방암에 맞게, 대장암은 대장암에 맞게 그 인자가, 암의 인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상 실험을 거쳐서 통과된 이런 허가난 제품을 사용해서 치료를 했었을 경우에 치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약물 허가 치료제라는 말을 반드시 쓰고 있고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암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표적 항암제를 쓴다거나 항암치료를 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항암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표적 항암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암과 인자가 맞아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허가를 내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암 치료를 한다고 머리가 빠지고 살이 빠지는 그런 힘든 치료가 아니고요. 효과가 뛰어나고 또 덜 힘든데 이게 인증을 받은, 허가받은 제품이라고 하고요. 의사가 이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는 건데, 그럴 때 내가 효과가 좋은데 비용 문제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표적항암 치료 특약이 뭐 1,000원대로 5천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데 유병자분들 가입 가능할까요? 네, 사실 누구나 다 가입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제 암보험도 가입하실 때 큰 조건이 없는 것처럼, 물론 암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뭐 뇌혈관 질환, 뭐 협심증 이런 질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당연히 이제 고지는 하셔야 됩니다. 유병자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는 하셔도 그냥 자동 심사되기 때문에요, 숨기지 마시고 고지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단 좀 안타깝게도 좀 가입이 안 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에이즈, 그다음에 암이 걸리신 분 현재 안 되시고요. 백혈병, 그다음에 신부전증, 이런 경우는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양한 표적 항암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몇 가지는 가입 거절로 현재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간경화가 상당히 요즘 많은데요, 간경화도 여기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대부분 되기 때문에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하시면 후회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일단 내가 아픈 건 고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몇 가지 항목만 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 건강치료 가입 가능하고 보험료 차이도 없다고 하니까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박지영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 질병들 너무나 많고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전염병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좀 희망적인 소식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단비로 추가하기에 5천만 원 너무나 부담스러우셨다면 이렇게 최신 치료를 받아볼 수 있는 특약을 좀 저렴하게 준비해보시는 방법이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암 극복이 아무리 가능해졌다고 해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치료를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이나 내게 필요한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꼼꼼하게 상담 도움드리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 소액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누구나 간편한 입원비로 입원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소연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평소에는 좀 입원이라고 하면은 좀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 네. 또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해 보이는 게 네. 코로나가 지금 다시 기승을 부리잖아요. 맞습니다. 나도 입원을 할 수 있다는 상상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입원비 보험 소개해 네, 주신다고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입원비 보험인데요. 이제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입원비 보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건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가입 가능하시고요.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거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 심지어 투석까지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누구나 간편하게 조건만 해당되면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실 예전에는 아프다면은 내가 병력이 있다면은요 맞습니다. 보험 자체를 많이 포기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 입원만 해도 입원비를 주는 보험이 아프신 있습니다. 분들 입원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신기하네요. 맞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공감이 가실 거예요. 입원을 많이 해보셨던 경험이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혹시나 입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입원비 보험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아나운서님한테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입원비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입원비 일단 입원을 하면은 네. 비용이 많이 들 것 네, 같으니까 맞습니다. 받으면 뭐 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실손으로도 혹시 있다고 하면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실비 있으면은요 네. 거기서 좀 나오지 않나요? 네, 그래서 굳이 입원비 보험이 필요할까라고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실손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간단한 간단한 병이나 이럴 경우에는 가까운 의원이나 이렇게 갈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80%, 90%,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이 되면 90% 보장이 되는 거고요. 국민건강보험이 안 되는 게 비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럴 경우에는 80%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간단하게 다치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님께서 심하게 다치셔서 수술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럴 경우에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대학병원에서 좀 제대로 치료를 받고 싶으실까요? 아니 뭐 간단하게 감기 걸렸으면 동네 병원 가지만은요. 그쵸. 크게 다치면 당연히 일단은 병원비 생각 안 하고 무서우니까 큰 병원부터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기일 경우에는 입원할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큰 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대학병원, 큰 병원을 그쵸. 가기 마련인데요. 그럴 경우에 입원비로 실손을 보장받으실 수 있지만 처음에 인실을 갔을 때, 병원 네. 인실 갔을 때 뭐 5인실이나 6인실이 있으면 좋겠지만 요새는 4인실, 3인실, 그리고 보통 1인실밖에 없을 경우도 있어요. 요즘 뭐 병상이 부족하다는 네, 얘기까지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급한데 네. 저는 1인실밖에 없습니다 할 경우에 전 나중에 치료받겠습니다. 다른 병을 찾아보겠습니다 할 경우는 거의 없죠. 생각해보니까 그럼 입원비가 정말 비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럼 실비로 되는 거예요? 보장이 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네. 최대 1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조건인데요. 그런데 제가 상급병원은 하루 입원비가 몇십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통계를 대충 갖고 왔는데요. 네. 서울일 경우에는 최저로 1인실을 할 경우에는 3만 원이고요. 예. 최고할 경우에는 70만 원까지 가고요. 부산일 경우에는 최저로 5천 원인데 예. 보통 그럴 일은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최고일 경우에는 33만 7,400원. 그리고 인천일 경우에는 최저는 17,000원 정도고 최고일 경우는 33만 7,000원. 그리고 경기 지역일 경우에는 최저는 10,000원이고 예. 이제 최고일 경우는 46만 원. 그러니까 1인실 기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잡아보면 하루 45만 8,000원 정도가 평균비가 드는 거예요. 와. 그럴 경우에는 실손으로 보장되는 게 10만 원. 그러면 나머지 35만 원은 네, 36만 원 36만 정도죠. 원 정도는 그거는 내 내가 주머니에서 내는 내는 거죠. 그럼 너무 버겁지 않을까요? 이게 하루 입원이 아니잖아요. 뭐 며칠을 그쵸. 입원할 수 네. 있는 건데. 하루면은 너무 땡큐 고맙지만 네 계속 입원을 한다고 하면 너무 버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은 또 수술비대로 들어야 되고 진료비는 또 진료비대로 들어야 되고 입원비까지 되면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입원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치료를 전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보이는데 네, 입원비 보험 맞습니다. 좀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네, 그래서 입원비 보험을 가지고 왔고요. 보통 예전에 나는 입원비 보험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4일째부터 입원비가 나올 때도 있고 아무리 많아봤자 하루에 3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갖고 온 거는요. 하루에 첫날부터 바로 보장이 되시는 거고요. 3만 원, 어디 병원이든 일단 3만 원으로 보장이 네.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 병실에 있는 중환자실
갈 경우에는 최대 하루에 4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는 거고. 와, 하루에 40만 원이면 며칠을 입원하면은 몇 배를 받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 연령은요, 30세부터 80세까지 가입 가능하신데요. 지금 또 뜨끈뜨끈한 정보를 갖고 왔는데 네. 90세까지도 가능하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으면은요, 아무래도 네. 또 입원을 하게 될 일이 좀 쉽게 생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가입을 해주네요. 네, 90세까지도 가입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저는 뭐 젊은 분들만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뭐 유병자분들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어떤 정보들 만나볼 수 네, 있을까요? 또 게다가 이제 입원비만 딱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 네. 내가 보통 입원할 경우에는 수술을 동반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그냥 건강검진이나 할 경우에는 입원을 할 경우도 있지만 보통 수술 때문에 80% 정도 입원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술비가 좀 없다 할 경우에는 수술비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진단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할 네. 경우에 진단비도 추가하실 수 있고 거기다 이제 내가 골절이나 사망보험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라고 하면은 내 맞춤형으로 특약을 준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아플 때 필요한 거를 좀 한 번에 조합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주셨어요. 네. 지금 우리가 병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작은 병원도 있고 큰 병원도 있는데 병원별로 좀 비교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동네 병원이나 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까운 병원으로 갈 경우에는요, 그냥 동네 병원 어디 병원이든 일단 3만 원은 무조건 나오는 네. 거예요. 첫날부터 3만 원 나오는 거고요. 상급 종합병실, 상급 병원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상급 종합병실에서 내가 입원을 했다면 하루에 20만 원이 나오는 거죠. 훌륭하죠. 그리고 첫날부터? 네, 첫날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 종합 병실에 있는 중환자실을 갔다 할 경우에는 하루 첫날부터 4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20만 원, 40만 원이나 준다고 하니까 실비로는 부족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받으면은 네. 입원비도 내고 또 남은 돈으로는 치료비나 수술비로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좀 생활비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면은요, 하루에 3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 제가 한 달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예. 한 달 동안 내가 입원을 했다 할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90만 원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이제는 내 상급 종합병실에 입원을 했다 한 달 동안 할 경우에는 600만 원을 보장 받으시는 와, 거고. 그러네요. 네, 그냥 상급병원이 아닌 중환자실에 만약에 입원을 했다 할 경우 23만 원이어서 최대 690만 원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상급 종합병실에 있는 중환자실에 내가 입원을 했다면 하루에 4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1,200만 원. 거의 진단비, 지금 뭐 수술비. 코로나 걸리면은요 한 달 넘게 입원을 하시던데 네. 이럴 때 이런 입원비 보험이 있다면은 내가 뭐 너무 넉넉하게 고맙죠. 네. 1,000만 원 넘게 입원비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전국적으로 병원 분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상급 종합병원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지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각 웹사이트로 상급 종합병원 치면은 나오기도 하지만 전국 42개로 일단은 정해져 있고요. 네. 서울로 볼 경우에는 서울병원, 그리고 강북 삼성병원, 경희대병원, 연세 세브라스 병원 등등 이제 전국 42개 병원이 상급 병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병동일 경우에는 그냥 20만 원, 그리고 상급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로 입원하실 경우에는 40만 원, 그리고 그냥 동네 병원이나 상급 병원이 아니고 일단 입원만 하면 무조건 3만 원은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두 가지 보험사를 좀 비교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A사와 B사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 보험 이외에도 그러니까 또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돼요? 네,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회사는요, 일단은 10일까지가 있어요. 입원하는 네. 경우에. 보통 입원비 갖고 있을 경우에는 180일 한도로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싼 경우도 있지만 이 회사는 10일 한도도 있고요, 30일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 갖고 온 회사는요, 네. 두 번째로 입원비가 제일 많이 나오는 회사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갖고 왔던 병원은 회사는 첫날에 3만 원이었으면 3만 원. 네, 지금 B사는 첫날에 10,000원이고요. 네, 종합병원일 경우에는 첫날 3만 원. 예. 네, 그리고 상급 중환자실일 경우에 첫날부터 17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고요. 상급 병원 입원할 경우에는 7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은 잠깐 차이가 있어요. 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차이가 있다면 보험료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A사와 B사로 나눠서 비교를 해본다면 보험료 차이 어때요? 네, A사는요, 이제
똑같이 15년 납, 15년 만기 갱신형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15년 납, 15년 만기로 계산해봤을 경우에는요. 남성일 경우에 40대는 10,000원, 여성일 경우는 20,000원, 50대일 경우에도 20,000원, 30,000원, 60대여도 40,000원, 30,000원으로 입원비를 아까 보셨죠. 중환자실에 40만 원 네. 입원했을 때 1,200만 원 나왔잖아요.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 있으신 거고요. 비회사는요. 똑같이 15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40대일 경우에는 5만 원, 여성은 4만 원, 그리고 50대일 경우에도 6만 원, 여성은 5만 원, 60대일 때는 조금 비싸요. 7만 원, 7만 원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데요. 비회사의 장점은 네. 일단 15년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갱신형을 좀 길게 보험료를 좀 똑같이 내고 싶어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20년, 25년, 30년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A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A사가 뭐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큰 것 같은데 네. 또 갱신 주기를 내가 좀 선택하고 싶다 하면 B사도 정답이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좀 궁금해요. 전문가님께서는 한 가지 좀 권유를 해주신다면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저는 시청자님들은 과연 어떤 걸 지금 선택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A사를 선택하고 아, 싶은데요. 일단은 예. 저렴하게 보장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도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최대로 크기 때문에 이왕 같은 값이면 좀 저렴하고 보장이 많은 A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원픽은 A사의 입원비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두 가지 모두요. 여러분들 뭐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A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일단 저렴하고요. 보장 자체도 크다고 합니다. 하루 일당 입원을 했을 때 첫날부터 3만 원부터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A사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B사는 갱신 주기가 선택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A사를 추천드렸으니까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조소연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법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번호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보험 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제가 이제 그 보험료가 이제 좀 부담스럽거든요. 예. 근데 또 제가 또 집안이 좀 약간 그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 아버님도 뇌경색이셨고 어머님도 유방암이셔서 음. 사실 또 보험료는 부담스러운데 부족한 건 또 없는 건지 분석도 받아보고 싶어요. 예. 그래도 제가 그 은퇴도 또 앞두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제발 좀 보험료 좀 줄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전화 한번 드려봤거든요. 맞아요. 좀 딜레마에 빠지실 네. 것 같아요. 보험료는 비싼 것 같고 그리고 보장은 또 크게 챙겨야 될 그런 가족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올해 정확한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올해로 53살입니다. 네, 50대 초반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보험료가 한 어느 정도 줄어들면 부담이 안 되실까요? 아, 글쎄요. 많이 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내는 게 30만 원이 좀 넘다 보니까 예.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뭐 네. 대부분 갱신 상품인 건 알고 계시죠? 갱신이요. 보험료가 오르는 상품을 지금 들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네네. 뭐 알겠습니다. 그런 잘 정확히는 갱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초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07년도에 H사의 유니버셜 CI 보험 80세 만기로 가입해 두셨고요. 그리고 계속 받는 암보험은 10년 갱신, C사의 3대 질병 보험도 20년 갱신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M사의 암보험까지 30년 갱신, 지금 납입하고 계신 보험료 34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여성이라고 하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암 유병자라서 특히나 암보험에 대해서 철저히 가입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보험료도 부담스럽고 지금 보험료 줄이면서 보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없는지 신경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화 잘 주신 것 같으세요. 아, 예. 네, 저도 나이가 좀 비슷한데 네. 은퇴를 앞두고 나면 사실 보험료 부담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네. 얼마나 낼지 계속 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부담스러울 때 전화 잘 주셨는데요. 네. 그 보험은 이제 제목을 보면 쭉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쭉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근데 보험들을 쭉 보다 보니까 암보험이 두 가지고
또 뭐 3대 질환 보험이라고 해서 하나가 있고 CI 보험 네. 이렇게 해서 보험 이렇게 제목만 봐도 암을 좀 많이 가입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이 금액이 34만 원을 내가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보장도 엄청 많이 돼야 되죠. 좀 그렇지 않나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보장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네. 첫 번째 가장 돈을 많이 내는 보험이 유니버셜 CI 보험인데요. 24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안에 내용을 딱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암으로 그다음에 2대 질환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을 하셨다 그러면 매일 15만 원씩 3일 지나서 4일째부터 15만 원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암 통원했을 때 6만 원을 드리는 게 다예요. 알고 그래요? 계셨을까요? 아니요, 모르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보험은 좀 이상하다 해서 자세히 봤더니 네. 이 보험은 바로 그 전화 주신 시청자분의 보험이 아니고요. 남편분 보험의 옛날 보험인데 주피 종피 해갖고 배우자 보험인 거예요. 아. 주된 보험이 아. 남편분 보험인데 거기다가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 보험을 조금 가미를 해드린 보험이에요. 그래.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보험은 이제 2007년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13년 납입하셨고 앞으로 7년만 더 납입하시면 되거든요. 예. 네. 네. 근데 남편분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셔도 80세까지는 충분히 보장 두 분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보험은 납입만 중지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보험을 보니까 암보험이세요. 암보험인데 갱신이에요. 10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보험으로 인해서 되는데 2013년도니까 앞으로 3년 있다가 보험료가 지금 5만 원대가 나중에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암 진단비가 4천만 원이고 뭐 특정암 진단비 4천만 원, 소외감 진단비가 있어요. 2천만 원. 그러면 뭐 따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반 보통 암에 대해서는 4천만 원을 해주지만 내가 뭐 유방암이나 그다음에 자궁암, 방광암, 여성분들 유방 자궁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장되는 게 2천만 원밖에 없고 그리고 갱신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보험은 이제 나중에 보험료가 딱 10년만 내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가면서 내고 보장받는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이 보험 유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보험 아닌 보험 하나 갖다 C사에 보니까 3대 질병 보험인데 이 3대 질병에 보니까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 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3대 질병이거든요. 네. 아버님께서 뇌경색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네, 맞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아버님이 뇌경색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시청자님, 아버님이 이 보험을 갖고 계셨다. 그러면 보상 못 받으세요. 그래요? 네, 뇌경색은 뇌출혈 범위 안에 못 들어갑니다. 네, 대부분이 발생되는 게 뇌질환에 발생되는 게 60% 정도가 뇌경색이고요. 100% 발생 빈도가 있는 게 뇌혈관 질환인데 또 뇌출혈이라는 거는 보상 범위가 9% 안쪽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은 가입하셨을 때 보장은 받으실 수 없는 보험을 가입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도 암에 집중됐다, 암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험도 저는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 거의 다 갱신이에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M사에 2019년 작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암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암보험인데 암을 봤을 때 암진단비 3천만 원, 고액이 때 3천만 원, 유사암이라 그래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등 초기 암에 대해서도 1,500만 원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 보험은 요즘에는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1,500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가입하셨다 하실 수 있고요. 물론 30년 갱신이에요.
30년 갱신이기 때문에 갱신 한번 맞기는 하는데 30년이면 시청자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30년 뒤요. 네. 여든 네, 넘으시겠죠? 83살이죠. 그렇죠. 그러면 보장은 보장은 한 번 83세 이후에 한 번만 갱신하시면 되는 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갱신 주기가 길고 보험료가 또 합리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하셔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보험을 통째적으로 딱 봤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암 진단비만 1억 1천만 원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어디가 아프거나 수술하거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생겼을 때 보장받는 보험 한 개도 없으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암이 안 걸리고 만약에 암이 걸렸었다 그러면 로또 맞으시는 거고요. 근데 암이 걸리지 않으셨다 그러면 큰일 나시는 거죠. 아픈 보험도 안 들어주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판단을 내려드릴 때는 보험들을 좀 유니버설 CI 보험은 납입을 좀 중지하시고 나머지 보험 위에 2가지 보험은 정리하시고 딱 하나 M사의 올바른 암보험 요거 하나만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보험료 주름 만큼 제가 진단비와 수술비로 인해서 손해보험사에 딱 20년만 내시고 100살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보험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험료는 이제 7만 원이면 되고요.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각종 수술비들을 아주 알차게 제가 준비했는데요. 근데 이 수술비들을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아버님처럼 뇌경색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진단비로 500만 원 받으시고 그다음에 수술비로 매회 하실 때마다 2,350만 원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네, 척추나 질환, 뭐 갑상선이나 유방 뭐 이런 데 요새 이제 자궁 내막이라든지 보면 종양 같은 거 갖고 계시잖아요. 초음파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런 종양 제거 수술을 하셨다 그럼 150만 원. 그다음에 치질 수술, 치액 수술에도 150만 원. 그 축농증 담석 제거 수술을 해도 350만 원. 백내장 100만 원, 관절염 수술 130만 원 등 아주 작은 수술비부터 큰 수술비까지 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암에 걸려도 뭐 뇌질환에 걸려도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수술비거든요. 그래서 수술비를 많이 준비하시는 쪽으로 제가 보완을 해드렸어요. 네,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거 정리를 하시면 암보험 36,000원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보험 7만 원 나와서 106,000원을 납입하시면 좋은 보장을 다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제가 암 진단비를 줄여서 다른 보험하고 같이 다 보장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으니까 보험료도 좋고 보장도 넓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시청자님? 네, 괜찮네요. 아니, 근데 제가 그런 수술비 이런 거 없는 거는 전 몰랐거든요. 네. 그 보험료 네. 많이 나가시니까 당연히 있는 줄 아셨죠? 네, 맞아요. 네, 시청자님. 그러니까, 예. 오늘 너무 전화 잘 주셨어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험료 30만 원 넘게 됐는데 내가 정작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매달 30만 원 너무나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일단 3분의 1 넘게 줄여드렸고요. 지금 뭐 남편분 보험이랑 같이 가입돼 있는 건 납입 중지하고 보장만 받으시고 일단 저희가 뭐 암만 그렇고 좀 기본적인 보장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없앨 건 없애고 새로 추가를 해드리고 수술비 보장을 꽉 채워드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10만 원대로 훨씬 더 큰 보장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담 도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내 보험 점검을 원하시거나 내 보험에 빈 구멍은 없는지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아래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